나는 엔진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거였군.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지. 구호기구 따위는 장식일 뿐이야. 당신이 한 일, 결국 수백 명을 전쟁 속에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배를 채워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야.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해. 이 폐허 속에서라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폐허가 된 비행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인도적 지원을 가장한 더러운 거래. 그리고 한 남자의 목숨을 건 선택이 시작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폐허가 된 비행장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현우는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전투기와 수송기들이 힘차게 날아올랐던 이 활주로는 이제 포탄 자국과 균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고쳤던 모든 비행기보다 더 부서져 있군. 이현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25해 전 공군 정비병으로 복무할 때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 엔진이 돌아가는 굉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날의 사고. 이현우는 낡은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국제구호기구에서 화물 수송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것이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우 씨, 벌써 나와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이현우가 돌아보니 김미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국제구호기구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늘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밴 버릇이죠. 이현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미라는 파괴된 관제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시죠? 오늘 수송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면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피난민 캠프에서 본 아이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작은 얼굴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자신이 실수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항공사 사람들은 언제 도착한다고 했습니까? 이현우가 물었습니다. 박진수 부사장이 곧 올 예정입니다. 그분이 이번 수송 작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김미라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주로 끝까지 걸어가며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익힌 습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곳곳에 파인 구멍들, 금이 간 콘크리트, 녹슨 철근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를 무렵 원거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수송기가 도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현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활주로 위로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송기가 착륙을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의 경험과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바퀴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현우는 즉시 달려가서 착륙 장치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기체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박진수입니다. 항공사 부사장이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자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매우 비즈니스적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현우입니다. 정비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현우가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진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형 수송기를 운항해야 한다니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군요.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니 어쩔 수 없죠. 김미라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피난민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 250명 정도 되고 긴급 의료물자와 식량도 상당량 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박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데 중량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우는 수송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체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엔진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2시간 후 피난민들이 줄지어 수송기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상처를 입은 젊은이들이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우 씨, 엔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미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탑승이 거의 완료될 즈음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칠고 불안정한 진동이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현우가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종사가 급히 모든 엔진을 정지시켰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고장이라니. 만약 이륙을 못하면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피난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김미라는 이현우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비병이었다고 했죠? 제발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이현우는 엔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엔진 고장, 급한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현우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현우는 공구 상자를 들고 엔진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 명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해결하겠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송기가 천천히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하늘로 떠오르자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현우는 올려다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사람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무사히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구호기구와 우리 항공사가 힘을 합친 결과죠. 앞으로도 이런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수는 마치 모든 공을 자신이 세운 것처럼 의젓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의 말투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안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셨어요. 김미라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다만 이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의혹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이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피곤해서 이현우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김미라가 은밀히 이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 부사장, 뭔가 숨기고 있어요. 구호기구 내부에서도 그와의 거래에 대해 소문이 있습니다. 이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김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번 수송 작업이 단순한 인도적 지원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화물 목록에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이현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에서 발견한 인위적인 흔적과 김미라의 말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엔진을 조작한 것일까요? 박진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우는 박진수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까요? 엔진 고장이 생겼을 때는 그렇게 당황했으면서 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현우도 자신의 텐트로 향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엔진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김미라가 이현우를 따라왔습니다. 현우 씨, 혹시 엔진 점검할 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볼트가 저절로 느슨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린 흔적이 있었어요. 김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박 부사장의 반응도 그렇고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자기적입니다. 김미라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호기구 내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번 수송에는 공식 화물 외에 다른 물건들도 실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 엔진을 고장 내려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그 화물이 무사히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미라가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멀리 박진수가 혼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낮에 보였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긴장되고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이현우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박진수의 행동을 몰래 관찰해 보기로 말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비행장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이현우는 텐트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달빛만이 폐허가 된 활주로를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현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납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납고 뒤편에 숨어서 이현우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진수가 무장한 현지인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군요. 현지인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 정비병이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기로 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요? 이현우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박진수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난 구호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명분 삼았을 뿐이요. 사실 절반은 무기와 물자를 넘기는 거래였으니까요.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탐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팔아넘긴다고 현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수송은 언제입니까? 우리도 약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틀 후에 또 다른 수송기가 올 예정입니다. 그때는 더 확실하게 처리하겠어요. 오늘처럼 방해받지 않도록 말이죠. 박진수가 현지인들에게 뭔가를 건네주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것으로 보아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비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눈치가 빠른 것 같은데. 박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없어요. 내일이면 그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니까. 구호기구에서 그렇게 요청했거든요. 이현우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발밑에 철근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틀 후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죠. 현지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진수는 혼자 남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확실히 처리하겠어요. 네, 그 정비병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너무 실력이 좋더군요.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겠어요. 구호기구 쪽에는 이미 얘기해뒀으니까. 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박진수가 전화를 끊고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현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텐트 안에서 이현우는 오늘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진수가 인도적 지원을 가장해서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엔진 고장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 나는 범죄자들을 도운 셈이 되는 건가? 이현우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자신을 방해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김미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녀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서 상황을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미라를 믿어도 될까요? 구호기구 내부의 사람이니까 혹시 박진수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현우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 부정한 거래를 막아야 할까요?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벽 일찍 이현우는 김미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구호물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이현우는 어젯밤에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미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운 것이 사실은, 네, 무기 거래를 도운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 부사장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김미라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현우가 물었습니다. 일단 박 부사장을 직접 추궁해 봐야겠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박진수가 멀리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김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부사장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김미라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박진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미라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수송한 화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공식 목록에 없는 물품들이 실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박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모든 화물은 정식 절차를 거쳐 운송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김미라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결국 수백 명을 전쟁 속에 다시 밀어넣는 거예요.
박진수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군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자의 것이지. 구호기구 따위는 장식일 뿐이야. 이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피난민들의 눈물도 아이들의 절망도 당신에게는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쩔 건가? 박진수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깨끗한 척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 이현우는 그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엔진을 고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지옥의 문을 열어버린 거였군. 손때 박진수가 이현우를 밀쳐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 이곳의 현실을 모르면서 김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진수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배를 채워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야.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이 가장 역겨워. 위선자? 이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위선자라고? 그래, 위선자야. 겉으로는 인도적 지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관심도 없잖아. 나라도 그들과 거래해서 서로 윈마이너스 윈하는 게 낫지 않나? 김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통받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봤어. 그래도 내 배가 더 중요하더라고.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박진수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면받는 거예요. 김미라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보죠. 어차피 당신들이 뭘 해도 바뀌는 건 없어. 하지만 그때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비행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뭐지? 이현우가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저들은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수조차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비행장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무장한 현지 세력들이 우르르 내려서는 총을 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구호기구 직원들과 항공사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박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무장 세력의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지금 오신 겁니까? 약속과 다르잖아요. 지휘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소. 당신이 약속한 물건들을 제때 전달하지 못했으니 직접 가져가야겠더군. 하지만 이건 너무... 닥쳐.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현우와 김미라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해 와 있던 구호 직원들까지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김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행장 한쪽에 낡은 수송기 한 대가 더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되고 녹슨 기체였지만 혹시 작동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비행기 보이세요? 이현우가 김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저것이 움직일 수 있다면? 김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그 낡은 것으로 사람들을 태우고 탈출하겠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가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거예요. 무장 세력들이 구호물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의료용품이나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무기와 군사물자들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계속해서 지휘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수송편에서 더 많은 걸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신뢰가 깨졌어.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가져갈 거야.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호 직원 중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수송기를 타지 못해서 남아있던 피난민 가족이었습니다. 이현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관한 민간인들이에요. 김미라가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아이들과 부상자들만이라도 보내주세요. 지휘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간인? 이곳에서 민간인이 어디 있나? 모두 전쟁의 일부야. 이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무장 세력의 감시를 피해 낡은 수송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익힌 은밀한 이동 기술이 도움이 됐습니다. 수송기에 도착해서 이현우는 재빨리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외관은 형편없었지만 엔진 상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료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행기만이라도 날려야 한다. 모두가 탈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아이들과 부상자들은 살려야 해. 이현우는 즉시 엔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피가 나도록 공구를 잡고 필사적으로 작업했습니다. 김미라가 무장 세력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이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뭐라고 있어요? 이 비행기를 작동시키려고 해요. 아이들만이라도 구해야 해요.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이현우의 손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사람들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엔진에서 기침하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이현우는 더욱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김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제발 같이 가요. 여기 혼자 남으면 안 돼요. 이현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김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해. 이 폐허 속에서라도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하지만 김미라 씨, 아이들을 부탁해요. 들만큼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멀리서 무장 세력들이 소란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이현우의 행동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엔진이 마침내 굉음을 내며 살아났습니다. 낡은 수송기가 떨리면서도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부상자들을 태우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 세력들이 비행기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라는 재빨리 아이들과 부상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김미라가 외쳤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고 비행기로 뛰어올랐습니다. 부상당한 노인을 부축해서 올리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총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춰. 누가 허락했어? 이현우는 조종석으로 뛰어올라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몇 번 배운 조종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륙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우 씨, 빨리 올라와요. 김미라가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이들을 막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어요. 무장 세력들이 비행기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기체에 박히며 금속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황급히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멈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계획이 모두 망가져. 이현우는 박진수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더러운 계획이 망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만 어머니들은 희망에 찬 표정으로 그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비행기를 막아. 절대 떠나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송기는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드디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비행장이 점점 작아지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기내에서는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김미라는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현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활주로 한복판에 서서 떠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장 세력들이 그를 둘러쌌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휘관이 이현우에게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쳤어. 이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던 일입니다. 박진수는 절망에 빠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현지 경찰들이 와서 그를 체포해 갔습니다. 국제수사기관에서 이미 그의 범죄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라는 떠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의 땅에서도 누군가는 빛이 된다. 비행기 안의 아이들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같이 안 와요? 김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천사처럼 말이야. 이현우는 폐허 위에 혼자 남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잔잔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죄책감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 10초 동안 사람들을 살렸지만 이제 내 삶의 남은 시간은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쓰겠다. 무장 세력의 지휘관은 결국 이현우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폭력은 자신들에게도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국제수사기관과 언론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박진수의 범죄와 무기 거래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연우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폐허 속의 비행장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용기, 남을 위한 희생,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빛이었습니다. 이연우는 그 빛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